지구보다는 크고 해왕성보다는 약간 작은 크기를 가진 행성이에요. 이런 행성이 우리 태양계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암석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스형도 아니야. 새로운 형태인 거지. 특이한 거 보이죠? DMS가 찍힌 건 처음이네요. 근데 이 다이메틸 설파이드는 어디서 나타나냐? 올게닉 생명체에서만 나타나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네, 약 한 달 만에 제임스 웹 소식을 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제가 항상 소식을 전할 때마다 이 이미지를 먼저 사용하는데, 이 이미지를 먼저 사용하는 이유는 여기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어떠한 관측들을 하는지 그 임무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그 목적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죠. 검은 고자리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두구두구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바로 이것! 오늘의 첫 번째 주제인 M57 고리 성운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허블 우주망원경과 라지 버나큘러 텔레스코프 옵저버터리, 거기에서 관측한 자료를 가지고 합쳐서 만든 건데 아마도 여러분한테 익숙한 모습일 거예요. 사실은 지난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소식할 때 이 소식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기는 했는데, 아마추어 망원경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조금 큰 망원경만 있다고 하더라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우리한테 가까이 있고 천문학자들한테 매우 유명한 모습인데, 그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원래 제가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공개된 장면은 임의로 다른 분이 처리를 한 거고 공식적으로 공개된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이 두 개의 사진은 공식적으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된 M57 고리 성운의 모습입니다. 왼쪽이 근적외선 촬영 장비로 찍은 M57 고리 성운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중적외선 관측 장비, 미리로 관측한 모습입니다.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적외선 관측 장비로 찍은 건 내부의 디테일이 살아있고, 중적외선 관측 장비로 찍은 거는 외부에 어떤 충격파가 마치 뻗어나가는 동심원 같은 모양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파장으로 볼 수 있는 고리성운의 모습이 다르다. 이 고리성운,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서 공개됐던 행성상 성운 기억나세요? 그렇죠. 대학원생이시군요. 남쪽 고리 성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바로 남쪽 고리 성운입니다. 그런데 아까 M57도 그렇고 남쪽 고리 성운도 그렇고 모양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 그리고 이번 남쪽 고리 성운에 어떻게 이런 모양이 생겼는지 제가 예전에 별 5개 가지고 이런 모습이 생겼는지 말씀드렸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해봤을 때 별이 동그랗게 되면은 이 별이 점점 커져서 바깥에 있는 기체들을 다 뿜어내고 다시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행성상 성운도 동그란 모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쪽 고리 성운도 그렇고 M57 고리 성운의 모양도 그렇고 다 완전히 동그란 모습이 아니고 되게 다양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딱 원 모양이 아니에요. 대부분 타원 모양이기도 하고 복잡한 여러 개의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 있는 게 다 행성상 성운은 아닙니다. 아니, 왜 도대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근적외선 관측 장비로 촬영한 모습입니다. 이 사진 용량 엄청 큽니다. 직접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으시면은 끝까지 확대해서 보실 수 있거든요. 어떻게 구 모양을 가진 별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무언가를 타겟을 잡고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리 성운은 이상적인 목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리가 2200광년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가까운 거예요. 북반구에서도 남반구에서도 둘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어디에서든지 볼 수가 있다. 자세히 보시면은 저 가운데 파란색 이제 비어있는 공간 말고 그 끝에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게 수소 분자 가스 덩어리인데, 여기 이 안에 약 2만 개 정도의 정말 밀도가 높은 지구 크기만한
분자수소 가스 덩어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 끝에 있는 조밀조밀한 부분이 다 분자수소 가스 덩어리예요. 다시 말해서 근적외선 관측 장비를 통해서는 고리성운의 내부 구조를 잘 볼 수 있다라는 게 관측 결과의 모습이고요. 이 중적외선 관측 장비 이미지에서는 그 바깥쪽에 보이세요? 약간 동심원 모양의 형태가 막 퍼져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동심원들은 중심별이 점점 커지면서 한번 바깥층을 뽕 하고 뿜어내면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뿜어내고 줄어들고 뽕 뿜어내고 줄어들고, 우리가 거리를 재보고 이 길이를 재봤을 때 약 280년마다 한 번씩 폭발을 하면서 생겨났을 것으로 이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관측 결과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모양으로 봤을 때 이 별도 적어도 별이 하나가 아니고 주위의 다른 별의 영향으로 이렇게 복잡한 모양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우주의 대부분의 별은 쌍성 또는 삼중성, 사중성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태양계 같은 경우가 되게 특이한 경우거든요. 이렇게 혼자만 존재하는 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되게 복잡한 모양의 행성상 성운들 봤었잖아요. 다양한 모양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다른 별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천문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천체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갑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이웃 대마젤란 은하로 가봅니다. 점점 가다 보면은 특별한 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이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촬영한 슈퍼노바 1987A, 1987년도에 발견됐다고 해서 1987년 A 초신성 폭발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초신성의 폭발을 봤던 게 1604년이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에 우리 은하에서는 아직도 초신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희한한 거예요, 이것도. 왜냐면은 별에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별의 개수, 별의 질량 분포도 이런 거를 봤을 때 50년에서 적어도 100년에 한 번씩은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초신성이. 아직까지 우리 은하에서는 1604년 이후로 초신성이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웃 은하였던 대마젤란 은하에서는 1987년도에 폭발을 했어요. 이게 대략 17만 광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04년 이후 처음으로 눈으로 관측할 수 있었던 초신성의 모습인 슈퍼노바 1987A의 모습입니다. 왼쪽이 터지기 전이고요, 오른쪽이 터진 모습이에요. 아예 다르죠? 엄청나게 밝아졌어요. 1987년 2월에 발견된 이후에 40년 됐죠. 다양한 파장에서 집중적인 관측을 해왔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초신성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 지금 화살표로 보이는 이 별이 청색 초고성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블루 슈퍼 자이언트였는데, 그럼 엄청나게 밝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을 했을 때는 한 12등급,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보이시면 돼요. 터지고 나니까 이렇게 초신성이 돼버린 거죠. 이거를 제임스 웹이 관측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관측이 되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파란색 모습 보이세요, 여러분? 안에 터졌을 때 그 물질들이 아직 퍼져나가지 않고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모습 보시면은 열쇠구멍 같은 모습이라고 그래가지고 키홀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너무너무 밀도가 높아요. 제임스 웹도 여기를 투과할 수가 없어서 저기는 불투명하게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바깥에 이퀘토리얼 링 핫스팟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으로 마치 전구다라는 것처럼 밝게 빛나는 곳. 초신성이 폭발하기 전에 물질들을 뿜어낸 상태에서 초신성이 터질 때 물질들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거기와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성의 충격파가 그 고리를 강타를 하면서 이제 빠바바바바박 빛나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되게 다양한 파장으로 관측이 됐거든요. 스피처 우주망원경도 관측을 했고 찬드라 엑스레이 망원경도 관측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87년도에 뽕 하고 터졌죠. 그리고 저 바깥쪽에 있는 물질들은 이미 물질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파가 나오면서 저기를 지금 이렇게 빛나고 있는 거야. 원래 그 바깥쪽에 별이 커지면서 쪼그라들기 직전에 물질들을 뿜어낸 거예요. 그래서 뻥 하면서 그 충격파와 물질들이 그 바깥에 있는 고리 물질과 만나면서 이렇게 빛나는 거죠. 여기 2017년까지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3D로 재구성한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7년도에 터지고 94년도부터 차곡차곡, 94년도에 뭐가 있었어? 허블 우주망원경이 올라가서 관측을 하기 시작했죠. 허블 우주망원경이 차곡차곡 관측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은 맨 왼쪽 위가
1994년 9월부터 관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관측을 했는데 한 2005년, 2006년부터 엄청나게 고리에 있는 물질들하고 세게 반응을 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씩 식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확인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94년부터 관측을 했더니 점점 이렇게 빛나고 있다가 2000년대부터 갑자기 쫙 빛나기 시작합니다. 물질들이 이제 저기 닿은 거야, 충격파에. 보이시나요? 쫙 빛나는 거. 94년에 이미 밝게 빛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물질들이 점점 밝아지면서 고리에 닿아서 밝게 빛나는 거. 이 정도 별이 폭발을 하면 뭐가 남아야 되죠? 그렇죠. 역시 중성자별이 남아야 되는데 아직 관측이 되지 않았어요. 중성자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저 가운데 중심 어딘가에. 왜냐면 중성자별은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저 위아래로 뿜어져 나오는 빔 보이시죠? 저 빔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중성자별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알마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저기 중성자별의 흔적을 조금 찾았습니다. 아직까지 검증이 조금 더 되어야 되기는 하지만 지금 위아래로 뿜어져 나오는 Z의 모습 보이십니까? 마치 블랙홀처럼 가운데 있고 중성자별이 당연히 있겠죠.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그 키올 있죠. 밀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초신성이 폭발하고 남은 물질들이 아직 그 가운데에 많이 남아 있어서 중성자별이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지. 하지만 그게 점점 퍼져나가고 흩어지면은 중성자별의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외계 행성에 대한 내용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탄소를 포함한 분자가 있는 것이 밝혀진 K2-18b. 저기 보이시죠? 별. 무슨 별로 보이세요? 빨갛죠? K2-18이 바로 적색 외성이다. 이 적색 외성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 하나가 관측이 됐는데 여기 되게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엄청나게 푸르게 보이죠? 이 행성이 사자자리 방향으로 지구로부터 약 엄청나게 가까운 12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120광년. 그렇죠. 엎어지면 코다할거리. 근데 행성이 조금 커 보여. 일부러 저렇게 그렸어요. 저게 지구보다는 크고 해왕성보다는 약간 작은 크기를 가진 행성이에요. 이런 행성이 우리 태양계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K2-18b는 지구 질량의 약 8.6배 정도 돼요. 해왕성이 지구 질량의 한 17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MJ 리 교수님 암석형이에요? 암석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스형도 아니야. 새로운 형태인 거지. 이 외계 행성은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오고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행성을 우리가 OCEAN이라고 쓰죠. 오션, 바다. 여기다가 O를 빼고 HY를 붙였어요. 하이션. 그래서 이런 행성을 하이션 외계 행성이라고 불러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 수소 함유량이 매우 높은 대기를 가지고 있고 물로 된 바다가 존재할 확률이 매우 높은 행성이에요. 근데 이 대기에는 이제 탄소를 포함한 대기 성분, 예를 들면 메탄이라든지 CO2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대기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죠, 전부? 가스, 온실가스죠. 그래서 온실 효과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간 요 느낌이야. 부글부글 끓어. 이게 왜 존재를 할 수 있을까? 두꺼운 대기가 있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요. 압력이 높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어떻게 보면은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계속 부글부글 끓는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액체에 물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은 하고 있죠. 근데 여기를 이번에 제임스 웹이 관측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 성분에 메탄 쫙 보이죠? 가운데 빨간색의 카본 다이옥사이드. 그런데 특이한 거 보이죠? DMS가 찍힌 건 처음이네요. 야, 대학원생은 노예야님, 약간 전문가의 필이 나는데? 다이메틸 설파이드, 줄여서 DMS. 근데 이 다이메틸 설파이드는 어디서 나타나냐? 올게닉 생명체에서만 나타나요. 요거는 자연적으로 합성이 되는 게 아니라 바다 플랑크톤 이런 데에서 되게 많이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DMS가 관측이 된 것 같아. 맨 오른쪽에 DMS가 약간 볼록하게 솟아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 DMS가 검출이 됐다? 요거 우리가 찾던 그 외계 생명체의 흔적인가? 조금은 더 검증이 필요한 상태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적색 외성이에요. 우리가 트래피스트 외계 행성 때 얘기를 했었죠. 거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죠?
대기가 안 나온다는 거였죠. 왜냐하면 그 적색 외성으로부터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대기가 다 날아갔을 거야.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기가 필요한데 이 하이시아는 충분하게 두꺼운 대기가 있으면서 물로 된 바다도 있어. 그런데 약간 생명체의 흔적이 뭔가 보인다? 외계 생명체의 존재할 수 있는 새롭게 등장하는 게 아닌가. 요런 관측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관측 결과가 나왔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소식이고,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GC 5584, 지구로부터 약 7,2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외부 은하가 관측이 됐습니다. 이 사진은 제임스 웹의 근적외선 관측 장비 그리고 허블 우주망원경의 이미지를 합성을 해서 만든 이미지인데 7,200만 광년 떨어져 있다. 야, 요거 어떻게 알아? 가봤어? 요거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있어요. 세페이드 변광성의 밝기 변화 그리고 주기 변화를 이용을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타입 1A 초신성을 측정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무조건 천체까지 거리는 어떻게 재냐, 요거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아예 랩미팅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이나 타입 1A 초신성을 우리가 표준 촛불 또는 표준 촉광,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세페이드 변광성인데요. 세페이드 변광성이 이렇게 생겼어요. 세페이드 변광성이란 무엇인가? 별이 팽창을 하거나 수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팽창과 수축을 반복을 하면은 뭐가 변해요? 크기가 변하겠죠. 크기가 변하면서 별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변광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하는 걸 맥동 변광성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특히 1일에서,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하는 것도 있어요. 1일에서 50일 사이의 별을 우리가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안드로메다 은하거든요. 여러분들, 에드윈 허블이 1924년도에 안드로메다 은하는 성운이 아니고 외부 은하다 이렇게 발견을 해냈는데, 어떻게 발견을 했냐? 바로 요겁니다. 바로 이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해서 에드윈 허블이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하는데, 눈으로 딱 봐도 밝기가 변하는 게 보이는데, 지금 보이는 첫 번째 별, 두 번째 별, 세 번째 별, 네 번째 별을 지속적으로 관측을 하다 보면은 밝기 변화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 관측한 게 오른쪽에 별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속적으로 관측을 해보니까 저렇게 주기가 있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세페이드 변광성으로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문제인데, 이것은 또 한 명의 유명한 여성 천문학자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헨리에타 스완 리빗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변광성에 대한 관측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있는 변광성들을 쫙 측정하고 있었는데, X축이 주기예요. 위쪽에 밝기예요. 주기하고 밝기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게 밝혀졌어.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요 변광성이 어둡고, 주기가 길면 길수록 변광성의 밝기가 밝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요거를 1908년도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1912년도에 이 관계를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지도 교수 이름으로 이 논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딱 위에 한 줄을 쓰십니다. 요 자료는 미스 리빈 양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논문은 그 교수님의 결과로 나오죠.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 강도 관계 그래프라고 하는데, 헨리에타 리벳이 발견을 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는 인정을 받고 있죠. 흔히 허블 상수로 알려진 우주 팽창 속도 있지 않습니까? 우주의 진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변수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 팽창 속도를 알아야 우리가 우주의 나이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멀리 있는 별, 이거 지금 7,200만 광년 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1억 광년 언저리에 있는 별들을, 은하를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별들이 너무 멀리 있으면은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해상도가 구분이 안 돼. 지금 여기 있는 별을 위에 있는 그림으로 보면은 요건 허블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건데, 요 동그라미 안이 변광성이에요. 근데 막 주위에 별들하고 섞여 있죠. 근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아래로 딱 봤더니 변광성들이 하나하나 딱 구분이 된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우주 상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는데 가속 팽창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도 과연 똑같은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었을까? 그때 만약에 팽창을 했으면 지금과 같은 속도로 팽창을 했을까? 요거는 우주 나이를 결정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위에 있는 게 NGC 5584인데 회색 점으로 되어 있는 게 허블 우주망원경이에요. 오차가 되게 많아요. 노이즈가 되게 많은 게 보이시죠? 그런데 그걸 똑같은 걸 제임스 웹이 찍었더니 와, 가운데 쫙 몰려 있는 거 보이죠?
아래쪽도 보시면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관측을 했을 때 좀 더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관측 결과로 이번에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앞으로 여러 외부 은하들을 관측을 하고 세페이드 변광성을 관측을 하면은 우주 상수에 대한 좀 더 정확한 값을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관측 결과로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이게 네 번째 소식이었고요. 마지막 소식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너무나 유명하죠. 헐비가로 천체 46, 47. 이게 왜 유명했었죠? 우리에게 퀘스트를 던졌던 그 녀석입니다. 물음표! 별이 탄생을 하기 시작할 때 물질들이 막 이렇게 모이면서 제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생한 제트가 주위에 있는 성간 물질들과 충격파를 만들면서 쫙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바로 헐비가로 천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되게 빠르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측을 하면 그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요게 우리가 1994년도부터 2008년까지 관측을 한 모습입니다. 이번에 또 다른 천체를 관측을 했습니다. HH211. 너무 이쁘죠? 가운데 물질들이 너무 많아서 가운데는 우리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적외선으로도 관측이 안 돼. 근데 위아래로 제트가 막 뿜어져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별까지 거리가 한 1,000광년 정도 되는데 제트 중간에 어두운 부분 있죠. 저 가운데 부분. 별이 태어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현재는 태양 질량의 8%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 별이 형성이 되면 우리 태양과 비슷한 정도의 별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말하자면 우리 태양의 약 46억 년 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다. 이게 얼마나 정말 선명하게 나온 거냐면요. 이전에도 HH211을 관측을 한 결과가 있거든요. 스피처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건 초음파 사진이야, 약간. 그렇죠? 약간 그 느낌이 있는데, 요렇게 진짜 이쁘고 완벽한 HH211이 관측이 되었다. 네, 이렇게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소식이었고요.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